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 철학자에 대한 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의 제자백가 시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밀레투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피타고라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라는데 이 사람이 좀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제 이제 역량껏 한번 어,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것도 별로 재미가 없거나 어려웠거나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메타라고 하는 거 있죠. 메타라고 하면은 어떤 차원에서 한 차원 위쪽에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메타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것, 또 글쓰기가 대단했다는 것, 인문학적이고 문학적인 글쓰기가 대단했다는 것, 그 단편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를테면 기류법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식론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떠어떠하다가 아니라 어떤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는 존재론적인 사고, 그리고 이제 아까 글쓰기와도 관련이 되지만 인문적인 비유, 은유, 상징, 아이러니, 풍자, 이런 것들이 단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위 요즘에 말하는 철학자의 글이에요. 철학자의 글. 과학이 직설적인 글쓰기라면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또 이제 정신에 대한 이제 구대적인 생각에서 이제 한번 다시 비약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헤라클레이토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흘러간 물에 발 담글 수 없는 거잖아 라는 표현. 흘러간 물에는 발 담글 수 없죠. 그죠? 똑같은 물에 발을 담그는 경우는 불가능하죠. 이미 지나가 있으니까. 천에 담궜던 그 물은 지나갔으니까. 같은 물에, 흘러간 물에 발 담글 수 없다. 이게 제가 어디서 읽은 거냐면은 이제 이문열 씨 소설에 수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에 그 표현이 이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네, 말을 이제 되게 좀 문학적으로 이제 각색해서 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그 특징들이 이제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 자체에.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참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얘기를 할까? 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나름대로 많이 해본 거긴 한데 얘기를 하려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에서부터 풀어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된 대로 가죠 뭐. 일단은 영혼에 대한 것도 아주 깊은 영혼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딱 하나로만 말할 수가 없어요. 현대 철학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준 부분이 있고 또 아주 고대적인 부분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이 아니라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사유, 이성, 로고스. 이것은 단순한 박식함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한 박식함, 그 위쪽 메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시오도스나 피타고라스나 크세노파네 파네스나 또 헤카타이오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까요. 다 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주 일가를 이룬 사람들인데 막 그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고 모함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박식할 뿐 통찰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메타적인 사고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입법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로고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가서지 못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왜 피타고라스까지 그렇게 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종교 집단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되게 비판해요. 되게 비판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아르케라고 했던 것이 이제 입법이라고 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 하나의 어떤 원리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유를 해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입법이 아주 현대적인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입법은. 만물은, 자, 흘러간 물에 발 담글 수 없다. 만물은 흐른다. 유전한다. 생성한다. 마치 그 역에 보면은 동양에 늘 이렇게 생성하고 불식, 쉬지 않는다.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제가 베르그송을 올렸나 안 올렸나 모르겠네요. 그거랑 관련된 짧은 것만 올린 것 같다. 아직 안 올렸구나. 베르그송 같은 경우에 하여튼 사람이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딱 멈춰가지고 포착해서 가장 특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르그송 생각에도 이거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연속체인 거예요. 이걸 멈추면서 포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아주 큰 영향 중에 하나거든요. 베르그송뿐 아니라 나중에 뭐 헤겔이니 니체니 다 영향을 많이 좀 받아요. 이 사람이 한 좀 독특한 생각, 서양 철학에서도 독특한 생각. 주류가 못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일단. 그리고 이 사람은 사원소설이랑 관련해서 뭐 물이었다가 그다음 뭐였어? 아페이론이었다가 공기였다가 수였다가 이랬죠. 이 사람은 다시 불로 가요. 근데 이 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이 아니에요. 전에 공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불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이고 에네르기이고 기이고 어, 무한주의라고 하는 이 불이 하나의 근원적인 영원한 생기이고, 불로 표현된 어떤 것은 아, 그 아주 원질에 해당되는 것, 아르케 원질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모순되고 대립되고 상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편들이기 때문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체계적인 철학, 예를 들면 칸트나 헤겔은 완전 체계적인 철학 뭐 그런 걸 세우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뭐 이 사람이 혹시 세웠을지 모르지. 근데 그런 건 발견되지 않고 단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언제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본 다음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그 단편들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멈춘 걸 포착하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 포괄하는 어떠한 입법을 생각을 한 거죠. 그 시간을 포괄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우르송이나 헤겔에게도 영향을 줘요. 어, 그리고 니체도 이 각각이 다 좀 다른 갈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법은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타인식의 방법으로 피타고라스를 되게 비판을 하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또 관련이 있어요.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불안의 근원이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헤라클리투스의 그 비판은 그때 당시 이제 종교가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죠. 폐단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철학자였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참 어휘가 참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로고스라고 하는 또 메타적인 인식론과 존재론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생성을 긍정했고, 또 모순 그리고 창조 이런 것들을 이제 근원적인 것으로 봤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주류 철학의 대부분은 being, B-E-I-N-G를 다루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멈춰서 포착한 것에 대한 것. 근데 이 사람은 becoming의 사유를 전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양의 아까 말했듯이 그 주역의 그런 기본적인 발상하고도 포개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갈래리를 들어가면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데 이거 아주 그러니까 고대란 말이죠. 이제 이 그리스라는 곳에서 초보적으로 세상이 뭘로 이루어졌지? 막 원소들 사원소하고 하고 있던 그 시기가 조금 지나던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을 비판할 정도의 어떤 경지까지 오른 철학자가 나타난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이제 메타적인 그 인식론이나 존재론을 다루는 그런 학문인데, 그런 것을 이 사람의 그 단편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자라고 하는 특징. 두 번째는 멈춰 있는 걸 포착하는 being의 철학이 아니라 becoming, 흘러간 물에 발 담그지 못한다라는 그 becoming의 철학, 시간이 포함된 철학. 그래서 베르그송의 뭐 시간이나 기억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이제 그런 사유들의 그 뭐랄까 단초들이 이 한참 고대의 그리스 백가쟁명의 시대에 이미 이런 철학자에 의해서 깊이 생각이 되고 사유가 되고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만치가 않군요, 이거 설명이.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것들을 다루면서 제가, 왜냐면 지금 여기 이런 얘기가 나중에 제가 하게 될 근현대 그 철학자들과 되게 많이 고리가 지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철학자들도 그렇지만 지금 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주류에서 조금 벗어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철학자들을 다룰 때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이랑 결부지어서 다른 철학자들 다룰 때 이제 하게 될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